오늘 발제를 맡은 이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의 그 문제점을 뭐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단 이 개선 방안의 내용은 우리 옥천 향수신문 작년도 12월 22일자 2차 기획 취재한 기사와 29일 2차 기사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점이 작년도 2022년도라는 것을 알아주셔서 합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요양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요양병원이 무엇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허가와 관리 감독, 준수사항이 무엇이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가? 알아보고 문제가 되는 요양병원 관련해서 향수신문 취재 기사 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그 기사 문제와 관련 요양병원 의료법에 사용된 법령과 비교 분석해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독기관과 그럼 어떤 대처를 했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요양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위급 체불 같은 문제,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볼까시피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11년간 170억 원이라는 부정수급 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사냥꾼 열심히 임금 지급하라 결국 입원한 자 1명 사망 그런 기사가 또 향수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다 요소와 같이 반복된 요양권 문제에 대해서 1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1년간 그리고 17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은 또 지자체는 무엇을 했고 지역사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요양병원은 임금 체불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양병원 관련한 그 구성원들, 환자, 의료진, 직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한번 따져봤고요. 두 번째는 의료법 4조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인권이죠. 쉽게 말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고 감염병 예방과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상에. 이 두 가지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분류상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개소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소 대상,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 또는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회복기간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보험은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관련한 법령입니다. 그 운영 요건에 달린 준수사항, 인증사항은 의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그럼 요양병원은 감독을 누가 하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요양병원 법령 제도 등 어떤 정책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인증과 병상수급 관리는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허가하거나 변경 신고 또는 운영관리나 중요한 행정처분 등은 의료법 등 5개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요양병원 관리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따라보면 보통 이제 경고와 시정명령이 따르고요. 더 심할 경우는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요양병원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 7가지로 나눠서 그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 따른 법령은 과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향수신문 기사의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액수도 한 6억에서 뭐 현 직원만이 2억 7,400만이다. 실제 운영자가 3차례 지급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전원 사직을 했고 그냥 노동부에 진정을 시작해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체불 문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지청에서 진정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러고 있는 법인이 요양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운영과 임금을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애초부터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료진 문제입니다. 보시면 관계자는 환자 40명당 1명만 의사가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근무중인 의사가 뭐 병을 앓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장이 맞는가? 따져보겠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의료진은 환자 40명당 1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일일 환자 80명 기준에서 2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80명을 추가해서 이제 그 이후에 40명당 1명씩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담 진료 가능하고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의료법 제8조에서 쭉 따져보니까 이분이 뭐 파킨슨병에 걸리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해당 사항에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상에서 의료인 결격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인이나 의료인 기관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이 규정의 의무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당연히 환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요양병원 우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책임자들이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우리는 군수가 되겠죠. 그런 시정명령, 의료법 63조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일자 시정명령 할 수 있고 64조 위반으로 인해서 상태가 심각한 위반을 했을 때는 1년 범위의 업무 정지라든지 허가 취소, 폐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폐소까지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거래했던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주장은 2명의 기준이 있는데도 한 명만 채워지지 못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급여관리 보시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요양병원은 의사 수, 환자 수를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차등자에서 쉽게 말하면 그 입원료에 대한 그 액수를 가감해 줍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력 기준 준수 사항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따라서 해당 기관장이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병원은 과연 어떤 조사나 조치가 있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문제는 이 몸이 불편한 이 의사 한 분이 그냥 교대 인력 없이 계속해서 당직 근무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문제고, 그럼 이 의사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 또한 지지가 아니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문제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간호 실습생이 드레싱, 약 분류, 경관, 피딩까지 했다. 이 사람들이 의료진이냐? 또 간호조무사 식당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까지 했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2조에 보면 보건복지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이 5분이 의료진입니다. 의사에서부터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까지가 의료인입니다. 법에 규정하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간호와 학원 실습생이나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간호사 관련 업무 부족이 지금 가에서 나무까지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간호사 업무 중에 마지막 라항이 있어요. 80조 상학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밑에 나와 있지만, 업무 보조는 간호사가 업무를 하는 데서 그걸 보조를 하지만은 그 보조 업무를 하는 데도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과연 그 공백 상태에서 환자가 누가 있었냐, 응?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실습생은 어떤 업무를 시켰냐, 과연 법에 맞는 업무를 시켰냐. 그 다음에 감독기관 보건소는 전 직원 퇴사했다는 거 현장에 어떤 조사와 조치가 있었는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거죠. 그 다음에 환자 금식 문제입니다. 보면은 외부에서 김밥을 사다 식사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건증이 없다든가, 또 이제 식사 시간 불규칙했다, 이런 기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료 급식 시설의 어떤 관리 기준에는 급식 시설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게 없을 때는 외부에서 급식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설 기준은. 그다음에 관리 기준은 39일을 위해서 9호까지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게 관리를 해야 되고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조리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요양병원은 이 급식소에 해당합니다. 집단 급식소에 법적으로. 급식소에 당연히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한 명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 운영자가 직접 조리할 때 단 운영자도 조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호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갖고 있을 때, 요양병원에도 영양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조리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다,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규정과 법령이 있는데, 퇴사 후에 환자 급식이 과연 법의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에 의해서 식사를 위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과연 조리를 누가 했는가, 자격 있는 사람이 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생 문제입니다. 역시 이제 의료기관의 어떤 요양병원의 준수사항의 부분, 위생과 급식은 항상 같이 의료인 수화, 이 세 가지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거든요. 그 위생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는 기저귀를 제때 갈지 못했다. 그 다음에 기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치고 환자들 기저귀가 다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태를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양병 위생관리는 두 가지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기준, 그 다음에 세탁물 관리 기준,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기록. 진료기록은 이제 기사에 보면 낙상 환자가 발생했고 간호 차트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 주산사가 기록한 주산기록부, 그 다음에 간호사가 기록한 간호기록부가 있어요. 그럼 이 기록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또한 의료행위에 관한 자세하게 의견을 기록하고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이 돼야 되고 추가하거나 삭제한 것은 그대로 보존해다. 기록으로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 법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간호기록부 등재사항입니다. 한 6가지 되는데 또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목에 보면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낙상 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록이 돼 있어야겠죠. 낙상에서 다쳤으면 처치를 했을 것이고 치료했을 테니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중요한 주제도 있는데 의료법 61조를 찾아봤습니다. 이 기록과 관련해서 보고와 업무검사 등 61조에 따르면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분들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61조 상에는. 아니면 자기가 못하면 관계기관 공무원을 시켜서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해당 개설자나 의료인은 사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낙상 부분이 기록되었는지, 치료했는지, 또 의료 그 환자 보호자에게는 통보를 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해당 사항에 대해 군수는 어떤 이 근거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한 게 있는가, 아니면 보건소장은 관계서를 검사하거나 관계 진술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상태가 악화돼서. 그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병원 측이 알렸지만 병원은 괜찮다고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료법에 보면은 관리 시행 규칙에 보면 상태 악화 환자가 발생했거나 대비해서 타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 협약을 맺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시설과 인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당직 의료인제가 있습니다. 그 의사 1명, 해당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 한 수씩 당직 의사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최초 사망 환자인데 이분이 언제 발생했는가? 전 직원이 퇴사하기 전인가 후인가 의료 공복 상태였을 때인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망 환자 발생은 사망 원인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처치와 과실 여부 등은 이제 경찰이 이건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지역의 어떤 책임진 군수와 보건소장에 대한 어떤 업무 범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군수는 물론 행정기관 단체 지도 감독 그 의무가 있고요. 의료법 61조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보고와 업무 검사 권한, 64조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관련 업무가 있고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개선 방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이원화된 관리 감독 체계가 일원화돼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그 법인의 인수인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공백기에 환자 관리, 환자 의료 서비스 중단 이런 걸 방지하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요양병원 허가 요건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설립 기준, 재정, 중요한 재정, 인력, 노동, 안전정보, 서비스 관리 등 이거 요건을 가지고 관리를 강화해서 허가 요건을 관리 강화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병원 허가를 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운영, 그 병원 내부에서 내부 운영위원회가 좀 설치가 돼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이제 감독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항상 지역사회가 그 정상적인 병원 운영 여부를 뭐 감독 감시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운영위원회 이런 어떤 지역 지자체단체 또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활동 내용을 지역 사회에 공개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지역에서 노후는 질병에 노출되고 악화되는 건강 상태로 인해서 치료와 요양에 따른 비용은 정정할 것이고 요양병원의 중요성도 또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재정이 건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지속 가능한 요양병원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 관계기관의 적정한 지도와 관리 감독,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와 감시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